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의 노봉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음식과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음식을 먹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또 먹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병을 예방할 목적으로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선한 음식이다, 아니면 비싼 음식이다, 아니면 유기농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좋은 음식이다 하면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흡수가 잘 되어야지,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 간의 체질이 있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각자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몸 바깥으로 배설이 되어지는데, 이 소화가 된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흡수가 돼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소화기 계통에서 어떤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소화가 잘 안 된 그런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서 이물질로 착각을 해가지고 엘러지와 같은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 안에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건강이 악화가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초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식품 가공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된장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나 효소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분해가 돼서 일종의 이제 소화가 되어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나 또 여러 가지 맛성분들도 나오고 우리 몸에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들도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죠. 이 된장이라고 하는 거가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이 발효 과정 중에서 효소나 미생물이 이 원료를 이미 다 분해를 해서 일종의 조리하기 전에 이미 소화가 잘 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된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은 가열을 하더라도 많이 파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약 한 40% 정도밖에는 우리 몸에서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발효를 해서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게 되면 95%까지 흡수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수하는 마을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을 이용한 발효식품들을 먹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다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좋은 식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 파이토케미칼이나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억제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소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체내에서는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것을 만드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속에는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는 효소들이 제공이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평소에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드시고 난 다음에 배라든가 키위라든가 또 어떤 데서는 파인애플이나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이런 과일들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잘 소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런 과일, 채소 속에 있는 효소들이 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 과일과 채소 속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유해 물질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도와주는 디톡스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도 공급을 받고 효소를 제공을 받으면서 또 식이섬유를 통해서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빼내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과 채소들을 평소에 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이면서도 또 채소인 식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것이 바로 김치가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조차도 우리 김치가 건강면에서나 영양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식품이 바로 김치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있죠. 마늘이나 생강, 또 쪽파라든가 고춧가루 이런 원료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위암 세포를 억제시켜주는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이런 부재료와 배추를 같이 혼합을 해서 우리가 김치로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이 발효를 시키면 항암 효과가 50%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위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항암제로 이제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이 약이 위암 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보통 한 79% 정도를 억제를 시켜주는데 약도 아닌 식품이 발효된 김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도 억제를 시켜준다는 거죠. 때문에 치료를 받는 동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초췌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힘에 겨워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암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적에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항암 효과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 중에서 부작용이 없는 약들은 아마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김치의 우수성이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김치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는 젖산균이 잘 익은 김치의 경우는 1000배나 많이 숫자의 그 젖산균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젖산균이라는 것은 pH를 낮춰줘가지고 우리 몸의 대장에 유해한 균들, 식중독이나 병원균과 같은 유해한 균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 몸에 유용한 균들, 비피더스균과 같은 균들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정장작용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김치와 김치 국물을 좀 먹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요구르트를 안 먹어도 될 정도죠. 김치는 이처럼 항암 효과는 물론 젖산과 같은 그 유기산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장내 정장작용을 도와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노화가 예방이 됩니다. 또 혈압 강화는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인체에 아주 유용한 그런 최고급 영양식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우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신체 시스템도 제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에는 이제 제철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오랜 기간 밖에 나가서 보면 김치나 고추장을 좀 막 먹고 싶어서 운동선수들이나 운동선수 아닌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왠지 힘이 불끈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김치나 고추장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에 출시되는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우리 몸의 조화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또는 재료를 이동시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선한 것이 유지가 되고, 또 품질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품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이 밥상이 서구 여러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밥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발효식품인 김치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발효를 시킨 것들을 또 같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품들이죠. 또 각종 영양소들이 풍부한 채소나 나물들이 이제 반찬으로 또 곁들여지고, 이런 반찬들을 만드는 조리 과정 중에서 지나친 열을 가하지 않고 찌거나 삶거나 해서 100도씨 아래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또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미역이나 김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먹는데,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안 좋은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배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음식이고 우리 건강의 지혜를 삼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또 그런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식을 드실 적에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